UDT 장교분들은 장기 복무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데 보직을 못 갑니다. 근데도 전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네. 혹시 해군에 여군 장교들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군 장교들 중에서도 배를 많이 타거나 하는 장교들 많나요? 아니면 여군 장교들은 오히려 비전투병과가 많아서 배를 안 타는 장교들이 더 많나요?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군이랑 남군이랑 그런 차별은 없어요. 그냥 군인인 겁니다. 똑같은 군인이고 똑같은 함정을 복무를 하고 네네. 똑같은 육상 복무를 하고 그냥 성별만 다를 뿐이지 직업은 군인이라는. 그래서 여군들도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움직이고 배도 타고 육상도 가고 계속 배도 타고. 그럼 혹시 여군 함장도 있어요? 여군을 뽑기 시작한 기수가 이제 중령을 타는 해가 왔어요. 아니 회사들은 여군 생도 없었나요? 여생도? OCS가 여생도를 더 빨리 뽑았습니다. 해군은. 아 그래요? 네, 회사보다. 그래서 지금 OCS 중령 여군분들이 이제 아마 올해인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올해부터가 아마 나오는 티오가 기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장이 실제로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소령급 함장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편대장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군 소령분들 중에서 앞으로 남군과 똑같이 될 겁니다. 제독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항공작전사령부의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이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강선영 육군 소장님이 네네. 항공작전사령관이 됐어요. 그렇죠. 최초로. 네. 궁금한 게 해사 출신 여생도들도 있잖아요. 네.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었나 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소령분들은 많이 있고요. 이제 막 중령이 처음 나오는 이제 해가 막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다가온다는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해군 진짜 폐쇄적이다. 남군만 저렇게 진급을 시키고 뭐 여군은 진급 안 시키냐 이게 아니라 여군을 최초로 뽑은 해가 좀 타군 대비해서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함정 생활이라는 게 그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 여군을 뽑으면 공간의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군 침실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네. 여군 화장실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배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격실을 어딘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여군은 못 갑니다. 특수부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함정 근무는 똑같이 합니다. 혹시 유튜버 그 피지컬 갤러리 아세요? 아, 빡빡이 아저씨. 네. 네, 그 알고 빡빡이 있습니다. 아저씨 그분도 그 제가 알기로 UDT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UDT가 해군 특전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UDT뿐만 아니라 뭐 SSU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해군 특전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군 특전사가 종류가 어떻게 되고 해군 특전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가 해군에 있는 특수부대 설명을 드리면 UDT, UDU, SSU가 있는데요. 이 UDU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만 뽑지만 이제 거기에 선발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국군부대 정보사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고 그리고 UDT와 SSU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UDT는 언더워터 디몰리션 팀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중 폭파대, 그러니까 폭파 임무, 전투 임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SSU 같은 경우는 Sea Salvage Unit이라 그래가지고 해난 구조대라고 합니다. 네. 전투 부대라기보다는 이게 인명 구조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심해 잠수 업무. 네,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잠수함 승조원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잠수함을 해군들이 타는 거죠? 그렇죠. 잠수함이 제일 진급이 잘 되나요? 내가 봤을 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상함에 관련된 거의 곱절은 저는 더 힘들다고 봅니다. 잠수함이? 솔직히 그렇죠. 잠수함이 저는 UDT 뭐 707 뭐 그런 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부대 힘들다는 힘든 거보다 전 개인적으로 잠수함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안 타보셨잖아요. 타봤어요. 물론 자망은 안 해보지만 네. 승조 체험을 해보긴 해요. 언제? 미국 핵잠수함 이제 견학도 해본 적이 있고요. 실제 이제 진해항에 정박을 했을 때 가보면 그 정말 협소한 공간에, 그러니까 수상함보다 훨씬 협소합니다. 공간이 장비도 많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가 아예 전파 자체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기간도 수상함보다 더 깁니다. 뭐 한 달 막 이렇게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잠수함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침대도 수상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닭장 같은 침대지만 개인당 하나씩 주잖아요. 네. 잠수함은 예를 들면 뭐 승조원이 30명이다. 그럼 뭐 침대가 막 20개 뭐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어찌됐건 저찌됐건 작전 수행을 위한 그 장비들 다 때려놓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은 없으니까 침대를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돌려 쓰는 거죠. 내 침대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상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잠수함도 24시간 작전 임무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어나 있으면 누군가는 자고 있고 누군가는 자고 있으면 누군가는 일어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와우. 그 특수부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냐, 장교도 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장교는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지원 인원을 뽑아서 해당 TO가 차면은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그 기수는 그리고 UDT도 그렇고 SS도 그렇고
그렇게 중2 때, 대위 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게 수료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뭐 6개월 이상의 훈련과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뭐 한 2년,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단기 자원이면은 요즘에는 안 뽑는 추세고요. 네. 그걸 연장 복무를 해서 최소 이제 5년 이상 되는 중기 자원들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수함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그렇죠. 정말 극소수 인원들만 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탄 인원들은 거의 다 진급이나 그런 것도 잘 되는 편이겠네요. 그렇죠. 수상함보다는 개인적으로 진급이 더 잘 된다고 판단하고요. 비회사 출신들도 혹시 잠수함 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함정 평가만 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평가는 아예 못 다른 하고? 평가는 아예 지원 자체가 없고 못해요. UDT, SSU도 동일합니다. 무조건 함정 장교만. 함정 장교만? 네네. 그러면 그런 함정 장교 중에서 한 기수별로 몇 명 정도 가나요? 좀 많이 적어요. 저희 기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 장교 88명이 임관을 했는데 UDT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는 딱 한 명 있고요. 와, 그리고 잠수함도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거의 그냥 진짜 상위 최고 1%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자기가 특화된 애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애들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겨내가지고 딱 선발이 되는 애들은 극소수죠. 뭐 많은 기수는 한 기수에 막 3명씩 있고 막 이런 기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UDT나 SSU에는 회사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비사 위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UDT랑 SSU는 진급이 힘들어요. 왜? 부대 단위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를 타러 다시 옵니다. 수상함 장교로. UDT를 수료하고 UDT 팀장을 하고 뭐 하다가도 배를 타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UDT도 그럼 육군과 동일하게 네. 특전사는 거의 다 부사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위 때 잠깐 가서 팀장을 하고 다시 넘어오거든요. 네. 육사 출신들도 특전사를 잘 안 가냐면 TO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특전사 팀장을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네.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해군은 장교들은 이렇게 보통 인사를 돌려요. 뭐 1년 배 타고 1년 뭐 육상하고 1년 배 타고 1년 육상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왜냐면 이게 배 타는 거를 막 몇 년 이상 하면 이 사람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돌려주면서 적당한 재충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UDT 같은 경우는 UDT에 수료를 했다 해서 장교는 계속 거기에 말뚝을 받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1년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러 다시 가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육상을 하러 오는 시즌이 오면 또 UDT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재충전을 하려면 뭐 어떤 육상 부대, 좀 소위 말해서 한량한 부대에 가서 좀 이렇게 좀 편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UDT는 일반 수상함 함정 장교가 갈 수 있는 육상 보직을 못 갑니다. 무조건 UDT 육상 보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에 내려도 힘들어. 배를 타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힘든 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UDT 장교분들은 장기 복무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도 전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SSU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장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이 우리나라 국가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배를 찍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수함이 뭐 대령 함장급 잠수함이 있고 중령 함장급 잠수함이 있는데, 그걸 뭐 해마다 막 이렇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뭐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육군으로 치면 연대, 대대가 뭐 이렇게 하나씩 쫙쫙쫙 찍어내지는 거예요. 근데 장교는 또 그만큼 해군이 안 뽑아줍니다. 이게 못 따라오고 있어요, 인사 정책이. 그래서 사람은 적고 부대는 많아지면 당연히 진급할 TU는 많은데 사람 적으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급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잠수함 가면 되겠다 하는데, 네. 제 생각인데 네. 진짜 겁나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난 대로 땅을 밟고 사는 게 가장 그렇죠. 건강에 좋고요. 돈을 더 많이 준다, 진급이 잘 된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무엇이 자기한테 가장 큰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해군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전역 많이 할 것 같아요. 회사들도 전역 많이 해요. 네. 그럼 해군들은 주로 전역하고 네. 어떤 길로 많이 나가나요? 물론 뭐 육군, 공군과 별 다를 바 없이 본인이 원했던 직장을 가겠죠. 그냥 일반적인 회사도 가고 뭐 또 하고 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타군 대비해서 많이 가는 게 해경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해경과 그다음 뭐 군무원도, 해군 군무원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상선을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기사 자격증을 자기가 별도로 취득을 해서 탈 수 있는데, 해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간부 이상으로 해서 뭐 3년 이상이면 뭐 3급인가 4급인가 해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해경 쪽으로 많이 자기의 그 커리어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러면 해경 갈 때 특채나 뭐 유리한 그런 게 있나요? 정말 많죠. 어떤 네. 점에서?